말없는 남자와 살아온 세월. 전주 외곽,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고 대문 옆 우체통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홀로 살아갑니다. 올해 75입니다. 마당 한쪽엔 플라스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동식이었습니다. 동식 씨는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습니다. 오래 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살아온 날들처럼요. 영자 할머니와 동식 씨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도 동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고개만 끄덕였고 결혼식 날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마음을 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도록 동식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그대로 영자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집을 고치고 빚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고맙다고.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녁이면 동식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동식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끔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동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해도 마음은 알겠지? 나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밤이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등을 보며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저녁 식사, 그리고 침묵. 그것이 영자 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 동식 씨가 마당 의자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영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낡은 회색 조끼. 저 사람, 내 마음 알까? 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동식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제 마당엔 의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옆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립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동식 씨가 남긴 마음이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 동식 씨의 옛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 몇 사람이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오래 사셨는데.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먹먹했지만 눈은 말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한 듯 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 이후 집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동식 씨의 낡은 구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엔 그가 입던 회색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옆엔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안경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자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빈 의자가 있었습니다. 6시가 되면 자꾸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동식 씨가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가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 내 마음 알긴 했을까? 영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딸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밥은 드셨어요? 부엌 깬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칠째 씻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도 걱정하실 거예요. 걱정. 그 사람이 날 걱정한 적이 있었나?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경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경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말은 없어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마음?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영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2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나한테 뭐였는지, 나를 사랑했는지조차 모르겠단 말이야. 미경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이틀을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밥 좀 드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옆 안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시계도 보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없었던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식 씨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도 말 한마디 못했잖아.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침묵 속에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나 봐.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동식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낡은 볼펜, 공책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영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지만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동식 씨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잉크는 번지지 않았지만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동식 씨의 글씨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으로 첫 줄을 따라갔습니다. 영자야,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영자 씨라고 불렀던 동식 씨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못했지. 사실은 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쓰면서 망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바보 같은 남자였지.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길게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중간중간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지어준 밥이 제일 맛있었어. 김치찌개도, 된장국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영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고마웠어. 사랑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2달 전이었습니다. 동식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영자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를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도 말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영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편지가 펄럭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꽉 잡았습니다. 동식 씨, 나도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장롱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만 쓰고 그대로 두었던 노트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썼습니다. 동식 씨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오늘 편지를 읽었어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당신도 말하고 싶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당신도 외로웠구나. 영자 할머니는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말할게요. 매일 쓸게요. 당신이 듣지 못해도 나는 쓸 거예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내 마음 몰랐던 게 아니었구나. 영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어. 그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씩 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마당에 나가 당신 생각했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동식 씨, 오늘은 미경이가 전화했어요. 잘 지낸대요. 당신 걱정 말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자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동식 씨,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였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빈 의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동식 씨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서랍 깊은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노트는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내일도 쓸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나?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표현해야 하니까.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아직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됩니다.